국힘당은 이념 정당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천 떴다방이라고 제가 비판하는 이유죠.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박찬수 대기자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보수 농객 정규재 선생님을 모시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최근 정치 상황에 관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한겨레 신문에 오신 건 처음이시죠? 예, 들어온 건 처음이고, 예. 과거에 제가 한국경제신문에 오래 있었기 그쵸, 때문에 예. 늘 이 앞에 지나다니긴 했죠. 예, 중림동에 있죠, 한국경제신문이. 예, 그렇습니다. 예, 가까이 있었는데 아무튼 한겨레하고 우리 이제 제가 선배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언론계 예, 선배니까 정 예. 선배님하고는 보수 진보여갖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썩 많이 많지는 않았던 다르죠. 것 같아요. 예. 예, 한겨레 신문에 옛날 기억나는 분들이 몇 분 있죠. 이제 주로 KBS 뭐 TV 토론 예, 이런 데서 이제 아. 들어 이제 상대방으로 이렇게 예, 만나던 예,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예. 예. 아이 오늘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초대해 주셔서. 예. 그럼 우선 최근 예. 상황에 관해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불응하며 한남동 관저에서 이제 버티기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마 공수처하고 경찰은 곧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 같고요. 네. 이 과정에서 경호처와의 충돌 네. 가능성도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어쨌든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했던 또는 예상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르죠. 예,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씨가 정치도 모르고 예, 반정치적이고 예, 비정치적이라기보다는 반정치가 됐죠. 예. 분명해졌습니다. 예, 말하자면 반민주적이고 예, 그랬습니다마는 저렇게 소위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피하고 예, 물론 뭐 나중에 뭐 말은 나중에 재판돼 보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 저렇게 웅크리는 사람 일이라고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예, 그런데 의외로 저렇게 웅크리고 숨고 경호병력을 동원해서 무슨 철조망을 치고 예, 그래서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 있죠. 예, 사실 저는 이 윤석열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권의 대통령이 될 때부터 반대해왔던 처지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무슨 뭐 계엄을 뒤집으면 이제 내란이 되죠. 예, 이런 사건을 벌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어두운 구석이 있다고 늘 느껴왔죠. 예, 약간 이 밝은 이미지보다는 예, 굉장히 어두운 이미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여지없이 폭로를 스스로 저렇게 해주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저렇게 진짜 관저에서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갖고 못 나가겠다고 버티는 건 저 자칫 이제 충돌이 일어나면 그 경호처 직원들도 다 다칠 수도 있고 나중에 뭐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대통령의 태도,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이게 부당하고 나한테 불이익이 되더라도 나와야죠. 내가 떳떳하게 나가서 조사받고 내가 내 주장을 펴겠다. 그게 일반적인 대통령은 예. 변호사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예, 대통령은 물론 변호사가 일종의 대리인 역할을 하니까 예, 맡길 수는 있는데 예, 변호사 뒤에 숨어서는 곤란하죠. 예, 대통령이 움직여야 되는 동선은 어디까지나 공론장입니다. 예,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먹고 있군요. 예, 그래서 놀랍게도 실망스럽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이 검찰 권력이라고 하는 보호 속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라났거든요. 예. 그분의 커리어가. 예. 그래서 언제까지나 굉장히 폭력적이다는 것은 제가 짐작하고 있었는데 예. 예를 들어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몹시 폭력적이긴 했지만 뭐 뒤에 숨거나 이런 성격은 그쵸. 아니었거든요. 예. 아니었는데 저분은 놀랍게도 뒤에 저렇게 숨어버리니까 예. 참 뭐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참 미안한 일이어서 예. 그런데 인격적인 그런 언어들이 자꾸 떠오르네요. 예. 저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이 느끼는 것은 저게 이제 본인은 물론 노리는 게 있습니다. 본인은 노리는 게 있고 정신 세계가 낮고 어둡고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음모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나 또는 5.18 아마 5.18 광수론에 대해서도 믿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부정선거론을 믿고 있는 사람은 5.18 광수론도 믿는 사람입니다. 예. 되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음모론이라는 것은 그 음모론의 구조적 특색이 있거든요. 예. 물론 부정선거론은 김어준 씨가 만든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지금 보수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가 음모론적 구조 속에 포획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쿠데타를 하면서 여지없이 드러냈죠. 그런데 엉뚱하게도 선관위 서버를 가서 뒤졌습니다. 예. 그런데 부정선거는 선관위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부정선거론을 전적으로 믿는다 하더라도 예. 부정선거는 투표함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투표함을 바꿔친다거나. 네, 말하자면 예. 지금 예. 부정선거론의 골자를 믿더라도 예. 현물에서 일어나는 거지 컴퓨터 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업무 구조 안에 일부 이제 그런 주장이 숨어 있죠. 데이터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저쪽은. 그럼요. 예. 그런데 그 데이터가 적어도 한국의 선거 과정에서는 예. 데이터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예. 더구나 국회의원 선거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데이터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기성 언론들, 예를 들어서 예. 한겨레 신문을 포함해서 소위 정규 언론들이 예. 그 문제를 너무나 당연하듯이 다루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예. 다루지 않았습니다. 예. 웃고 말았죠. 예. 뭐 말이 안 그러는 되는 사이에 거죠. 국민의 예. 상당 부분에 음. 이 논리가 퍼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전혀 다루지 않으니까 더 음모론적 이 엄험한 예. 이 논리가 그럴듯하게 전파되어 나가서 퍼져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걸 이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였다. 예. 얼마든지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지적 말하자면 평가건 지적 생산물이건 대통령실이 검증 못할 물건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검증이 몇몇 사람한테 막혔죠. 예. 대통령님 아닙니다. 그거는. 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한테 불완전하게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싸워서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걸 확신에 이를 때까지 싸워야 되는데 아닙니다 하고 나오니까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 또는 사실과 틀린 얘기를 한다고 지레 판단을 하고 계속 부정선거 진영에 남아 있는 겁니다. 예. 그럼 몇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부정선거론의 논리를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선거의 논리는 완전히 납득할 때까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약간 종교적 신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정선거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보이듯이 저렇게 다루게 되죠. 예. 그런데 제가 두려워하는 거는 지금 이제 부정선거를 믿는 국민들이 많고 예. 그 국민들이 대통령의 신호를 보면서 예. 굉장히 단결하고 결집하고 있죠, 오히려. 결집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그 결집이 이제 두 가지 경로인데 예. 하나는 이제 대통령의 그 음모론적 신호에 예. 단결하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한겨레 신문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예. 민주당이 소위 계엄 사태가 난 이후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예. 무슨 점령군 같은 태도, 정복자 같은 태도, 예. 말하자면 탄핵은 계속되고 예. 있고 예. 조금만 싫은 사람이 있으면 너 탄핵해 버릴 예. 거야, 너 고발할 거야, 예. 너도 내란 동조자야 하고 굉장히 거칠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소위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악법들을 계속 생산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감, 예.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윤석열이 걸어놓았던 예. 여러 가지 사법적인 예. 장치, 사법 리스크들. 예. 사법 리스크 이런 예. 것들이 결합되면서 이재명에게는 절대 정권을 넘길 수 없다고 예. 하는 보수권의 이 생각들이 결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나중에 이제 국회 예를 들어서 대선에 가서 다투면 되는 것인데 국민이 평가하면 되는 문제죠, 대선에서. 왜 지금 예. 문제가 되느냐 하면 당장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예. 발생할 수 있는 예.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불상사의 가능성, 예. 그 노인들이 많거든요. 예. 그 노인들, 그 무수한 노인들과의 충돌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종류의 말하자면 사고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들이 생기게 되면 이 사건은 금방 정치 문제로 바뀌게 되죠. 그래 되면 말하자면 순조로운 어떤 계엄 사태 그 자체에 대한 법적 처리도 정치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미 상당히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이 이 문제를 법적 문제로 민주당과 분리해서 다루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내란죄와 관련된 용어 문제 예. 이런 것들까지 겹치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를 자기의 대선 스케줄에 놓고 말하자면 법적 처리 문제를 비틀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 이건 정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국민들이 느낄 때는 민주당이 점령자 행세를 한다. 말하자면 민주당이 수사와 관련되어서 행정부 공무원들을 마치 아랫사람 다루듯이 명령하고 있다. 언제부터 민주당이 저런 권력을 갖게 됐나. 말하자면 무슨 식민지 총독이냐 하는 느낌을 갖는 겁니다. 그 이미 정치 문제로 바뀌었죠. 그 보수 국민들은 단결하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오히려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 기존에 있던 정치 갈등이 오히려 극적으로 강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 문제를 법적인 문제로 분리해서 다루는데 실패하고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느낌을 저는 갖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점에서 이제 윤 대통령의 태도에 조금 더 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어쨌든 그 지금 윤 대통령이 그렇게 자꾸 이 문제를 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와 나와의 대결로 자꾸 이제 치환시키려다 보니까 국민적인 대립과 갈등이 훨씬 더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는 어쨌든 국론 통일이고 국가의 통합이거든요. 국민의 대통령이 예. 그런 진영의 노력을 비록 대통령이 아니지. 나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손해를 볼지라도 어쨌든 국민 통합을 위해서 내가 나간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게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였는데 윤 대통령은 굉장히 그게 좀 본말이 완전히 전도되었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 통합을 좀 버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진영 정치의 부작용이죠. 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선거 전략 자체가 진영 논리를 강화하는 것이었어요. 예, 내일 모레 취임할 사람을 두고 이렇게 한국 나라가 다르다고 마음대로 비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진영 논리를 극대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진영 논리를 계속 극대화하는 전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치를 갖고 있지 않았던, 정치적 훈련도 받지 않았던 윤석열이라는 캐릭터로서는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성명서를 낼 때도 말하자면 그 진영 논리에 호소하는 성명서였고, 그렇죠. 또 당초 쿠데타를 할 때, 군사 행동을 할 때 그 중에 일부를 빼서 선관위를 덮쳤잖아요. 예, 그건 변함없이 왜 덮쳤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만은 상당한 보수 국민을 끌어안고 있다는 제스처의 표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논리 속에서는 가능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구도가 민주당이, 저는 이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다루는데 실패했다고 느끼는데, 예,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계기는 예를 들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예, 그때 제가 한덕수 총리를 탄핵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을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많은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정부 위에 말하자면 올라타고 이번 기회를 기회로서 극대화하면서 말하자면 이번 사태 전체를 장악하려고 시도한다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말하자면 정부의 명령하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는 뭐 공수처장은 어떻게 행동해라, 너는 왜 그렇게 무능하냐 하면서 굉장히 고압적으로 꾸짖죠. 정청래 위원장은. 그런데 그런 경우에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라고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겁니다. 저자는 지금 입법행정사법을 올라타고 명령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기분을 느끼죠. 그러니까 자연히 응집하게 되고 대선 때 있어야 될 일을 앞당겨서 지금부터 양 진영이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죠. 마치 오징어 게임에 OX 경기를 하듯이 잔혹한 경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 거는 이제 민주당의 책임도 물론 이제 지적하셨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책임도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보면 모든 거를 다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물론 계엄령 선포에 찬성 안 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 이후의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의 논리가 옳다, 윤 대통령 보호해야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참 이상하죠. 예, 국힘당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우리가 알기로 국힘당이라는 당은 이념도 없고 예, 지향하는 가치도 없고, 예, 저는 늘 국힘당으로부터 성령이 떠난 지가 천주교식으로 표현했습니다마는 국힘당으로부터 성령이 떠난 지가 오래됐다. 예, 국힘당은 또 소멸하는 일만이 남았다라고 예. 저는 늘 비판을 해왔는데 예. 그런 당이었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국회의원들이 용기를 냈어요. 예. 그 문제는 그 용기가 거꾸로 됐다는데 문제가 잘못한 방향으로 있습니다만, 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40여 명의 국회의원이 관저에까지 가고, 예, 물론 거기에 이제 노인네들이 많이 있으니까 노인네들에 대한 동정 공감이다, 뭐 이건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래도 적어도 명백하게
말하자면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에 현실적으로 반대 세력의 기능을 하고 또는 저지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은 명백했거든요. 예. 저는 이 국힘당의 이 역진, 뒤로 가는 것, 예. 퇴행적인 이런 선택이 사실 저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지나칠 정도로 자유민주주의적 법치 질서, 예. 또 말하자면 시장경제적 질서, 예. 또 원칙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질서와 번영을 가져온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예. 사실 국힘당은 그 전통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예. 국힘당은 말하자면 쿠데타의 전통 위에 서 있죠. 놀랍게도 이번에 그 국힘당에서 말하자면 길거리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기능을 할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 비난받을 짓을 한 거죠. 예. 그건 뭐 특히나 국힘당은 제도권 정당이고 예. 제도권 정당이 저런 일탈을 한다는 것은 용서하기 어렵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든 가공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지율이 급등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당분간은 저런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죠. 예. 문제는 저것이 국힘당이 윤석열 대통령 문제와 결별하고 예. 선거 준비를 하는 데는 굉장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힘당이 앞으로 분열될 가능성이 있고 예. 겉으로 깨지지는 않을 거예요. 예. 국힘당은 겉으로 분열하거나 깨질 만한 용기가 없는 당입니다. 또 강고한 티켓의 그 틀 속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 분열하지는 않을 테지만 내파는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44명이 왔습니다마는 예. 국힘당 전체의 인원과는 꽤 절반이야 채절반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아마 그 문제를 둘러싼 내파가 있을 텐데 예. 저런 것들이 아마 다음 정치적 프로세스를 준비하는데 굉장한 장애를 조성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당장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문제를 당에서 분리해내고 예. 새로운 국힘으로 재정비되는 찬스는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지난번 대선 전에 이 국힘당이 윤석열을 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지도자로 조작적으로 만들어내거든요. 예. 그 이제 명태균 사건이 나중에 입증을 해주겠습니다마는 조작적으로 심지어 종교단체까지 대거 끌어들여서 고무도장을 찍어서 예. 조작적으로 사기적 방법으로 윤석열을 지도자로 내세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는 이번 대선에 도저히 내 양심상 윤석열을 지지할 수는 없다. 예. 그리고 대선을 거부한다. 예. 그 저는 말하자면 대선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든 그렇게 해서 보수를 괴멸시킨 장본인을 예. 보수의 지도자로 선정해서 지금까지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음주운전을 하는 것처럼 예. 좌충우돌하고 있는 겁니다. 국힘당이. 예. 그 제가 그 문제의 위험성을 많이 경고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어떻든 윤석열이 갑자기 전두환을 방불하는 예. 전두환이 했던 거와 거의 똑같은 논리 구조를 갖는 예. 계엄을 계획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회를 제압하고 중요 인사들을 체포한 다음에 국회를 대체하는 옛날에 국보위와 유사한 형태의 입법기구를 예. 만들어내는 안까지 기획이 되어 있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죠. 예. 그러니까 놀랍게도 전두환을 흉내낸 거예요. 나쁘게 표현하면. 예. 아주 우리가 비하해서 표현하자면. 예.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걸 보수 국민들이 만일에 지지한다 이렇게 되면 예.
아니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데도 예. 놀랍게도 이 권력의 쟁투, 예. 오징어 게임의 OX 난장판의 살인것 같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보수는 그러면은 아직도 전두환 시대의 그 권위주의적인 예.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거야? 하는 의구심을 갖죠. 예. 저도 그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그 국민의힘이 이제 저도 이제 동의하는데 가령 뭐 민주당의 어떤 과도한 정치적인 제스처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하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대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반대하는 것과 저기 12.3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내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윤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아예 전자까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데는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그 영남 보수에 매몰돼 있고 지지 기반이 그쪽으로만 쏠려 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자꾸 소수화되고 우리 사회에서 다수가 안 되는 길인데 그 지역적 기반, 너무 영남의 그 지역적 기반을 두고서 현재 지역구 의원 90명 중에서 67명이 영남이니까 네. 아, 영남에서는 아무리 그 강성 발언을 해도 당선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국민의힘을 자꾸 중도로 이렇게 확장시키기보다는 자꾸 극우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하나의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요? 중도라기보다는 이제 올바른 보수 가치죠. 예, 올바른 보수죠. 올바른 보수 가치 위에 정립하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나라 정당은 양대 정당의 제도입니다. 예. 제도적으로 양대 정당을 우대해요. 그래서 다당제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법적으로 양당 제도를 지지하는 법적 구조이기 때문에 선거법, 정당법들이 다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양당 제도로 하다 보니까 계속 정치적 구심점들이 형성이 되죠. 말하자면 어떤 정치적 회오리의 그 중심점, 말하자면 태양의 눈 같은 게 형성이 됩니다. 그게 이제 국힘당 같은 경우에는 경상도, 특히 대구 경북입니다. 예. 부산은 조금 달라요. 예. 근데 대구 경북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남까지 포함하죠. 근데 그런 지역이고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전라도. 예. 그러니까 전라도와 경북이 격돌을 하고 있는 모양새죠. 하나 이제 저는 공감 못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 민주당이 호남 정당인가? 제가 DJ 때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 출입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사실 민주당이 호남 정당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훨씬 전국적인 지지 기반이 넓었거든요. 네. 충청도, 강원도 그리고 저기 수도권에서도 서울에서는 좀 약간 졌지만은 경기도는 그때 한나라당이 굉장히 우위에 있었죠. 오히려 전국 정당이 한나라당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바뀌어 있죠. 저는 민주당은 오히려 전국 정당이 이제 된 것 같아요. 수도권에서 강력하고 충청도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오히려 국민의힘은 영남으로 갇혀버린 거거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런 그 득표의 기반만은 아니고 예. 두 정당이 갖는 세계관하고 예. 합이 투습니다. 음. 두 정당이 어떤 행동의 준칙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민주당은 어떤 의미에도 친산업적, 친근대적이라고 볼 수 없는 비헤이비어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 이름으로 보면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1960년에 이제 장면 민주당 정부가 쓴 이후로 이른바 민주당 계열 정당들은 정당 이름이 거기도 많이 바뀌지만 그래도 민주라는 민주죠. 이름은 네. 안 빠뜨립니다. 뭐 신민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새천년민주당, 지금의 이제 더불어민주당까지 민주당 이름은 쭉 가져오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정체성일 수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요, 공화당 때까지만 하더라도 공화당이 보수의 하나의 이념을 딱 상징하는 단어였는데 기후의 이름 민정당 다음에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이게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뭐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까지 이름만 갖고는 이게 보수 정당인지도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 예. 국힘당에 대해서 너무 매정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예. 국힘당은 이념 정당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힘당은 나쁘게 표현하면 공천 떴다방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어째도 좋죠. 예. 그러니까 이름이 그 정체를 오히려 속이는, 예. 캄프라치하는, 예. 위장하는 그런 예. 이름들이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당도 영어 이름이 피플 파워거든요. 예. 그러면 국제적으로 피플스 파워당이다. 예. 그러면 그건 좌익혁명당이죠. 좌파정당이죠. 예. 그건 100% 좌파정당의 이름이죠. 예. 국힘당은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길러낸 적이 없거든요. 예. 언제든지 외부에서 이름이 그렇습니다. 난 사람을 예. 임대받아서 예. 선을 보이고 예. 그럴듯하게 눈치를 보고 괜찮으면 그분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예. 그러면 정당에 있던 중간 보스들은 뭘 하느냐? 예. 이권을 나누어 먹죠. 예. 그러니까 공천 장사를 하거나 예. 물론 뭐 이번에 민주당 계열에서도 공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당 대표의 비리 뭐 이런 게 있었지만 국힘당은 지역의 맹주들이 있습니다. 예. 그 지역의 맹주들이 보스를 결정하죠. 그래서 밀어 올리고 자기들이 말하자면 공천권을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래서 공천 떴다방이라고 제가 비판하는 이유죠. 그 이번에 그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젊은 의원 이번에 그 계엄에 그거 대해서도 반대했고, 탈퇴하라고, 예, 너 탈당하라고 나가라고 하는데 압력을 받고.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는 선배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국힘당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예. 상황이죠. 예. 그런데 김상욱 의원뿐만 아니고 지금 예. 탈당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분이 예. 몇 사람이 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국힘당이 딱한 게 당론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당론이라는 게 저런 식으로 결정되는 당론이어서는 곤란합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하자면 보수적 그 근대 국가에 대한 어떤 종류의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인 결사 집단이기는 하지만 예.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독립된 분들이어서 그 점은 민주당도 마찬가지 지적을 받아야 되는데 예. 지금은 민주당에서 이탈자가 없으니까 조용하지만 만일에 이탈자가 생긴다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란 게 네. 지금의 혼란 상황을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보십니까? 물론입니다. 이른바 사법 만능주의라든가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도 예.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을 정치 지도자로 쓰면 안 됩니다. 예. 말하자면 지금 근데 윤석열 같은 검사는 한 사람을 사소한 어떤 죄로 일단 엮잖아요. 예. 그 다음에 전부를 털거든요. 예. 그래서 마치 저승사자처럼 윤석열에게 걸리면 털리는 겁니다. 뭐 조국 장관이라든가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네, 케이스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제가 늘 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예. 배신자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신문은 전부 이렇게 씁니다. 당선 무효형의 판결을 받았다. 예. 그런데 이재명은 낙선자인데 예. 낙선자에게 무슨 당선 무효형입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 법이나 영국 법 같은 경우에는 예. 선거 과정에서의 거짓말을 아예 묻지를 않습니다. 예. 그 선거 과정에는 얘기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예.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많은 거짓말을 하고 당선이 됐거든요. 예. 김건희 관련된 거짓말, 그 장모에 대한 거짓말, 뭐 많은 거짓말입니다. 예. 사실 국힘당이 아니고 민주당 후보였다면 예. 아마 윤석열의 거짓말은 국힘당에 의해서 엄청나게 폭로가 되었겠죠. 예. 그런데 국힘당의 후보였기 때문에 폭로가 안 된 겁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은 잘못 폭로하면 자기의 죄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때 문재인을 위해서 봉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폭로하기 어려운 겁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은
비교적 폭로가 안 되고 살아남은 거죠. 예. 양당이 음모한 겁니다. 예. 근데 이 윤석열도 많은 거짓말을 해서 당선이 되었는데 예. 정작 윤석열은 전략적으로 예.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이재명만 끌고 가면 이긴다. 예. 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니까 막 팝니다. 예. 막 파가지고 차례차례 예. 걸죠. 예. 그렇게 해서 5년 내내 예. 이재명을 소위 리갈 문제로 예. 그물을 쳐서 올가매는 겁니다. 예. 지금 이 대표는 거기에 걸려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검찰은 대한민국 안에 예. 잘못 건드렸다가는 검찰의 검사가 누군가라도 내 뒤를 팔 거다 예. 하는 공포를 갖고 있거든. 예. 그러니까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죠. 예. 그러면서 검찰이 이상 비대해져 왔는데 그 정점에 말하자면 윤석열 같은 예. 스타일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검사라는 검사 출신을 예. 정치인으로 써서는 안 돼요. 예. 왜냐하면 검사라는 직업 자체가 음. 이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해 오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점에서는 한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가 지금은 약간 그 대립하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아마 이번 경선에 또 나올 텐데 거기는 검사 출신이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나요? 저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는 예. 그 윤석열과 파트너였고 예. 또 개인적으로도 이 디그니티 말하자면 존엄성 예. 이런 게 없는 분이다. 예. 검사로서의 수단성만 있는 거지 예. 존엄성은 없는 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배님 오늘 그 긴 시간 동안 말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한겨레 신문 논지하고 다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런 거 갖고서 이렇게 진보와 보수가 같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토론하고 방향을 예. 잡아 나가야지. 진짜 지금 같은 혼란 상태가 좀 종식될 수 있을 것 지금은 대화가 같은데요. 예. 완전히 끊어져 예.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진보 진영의 누구하고 말을 걸었다가 아주 예. 뭐 너 배신자라고 예. 걸려서 혼이 났어.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